안녕하세요. LA의 비투쇼입니다. 설 연휴가 시작되었죠? 여러분들 편안하게 즐기시라고 우리들의 코인이 막 달려주고 있습니다. 잘한다 우리들의 코인. 자, 시장의 상황 한번 살펴보면 비트코인 45,936달러. 이 정도면 반등을 하고 잘 달려주고 있죠? 그런데 왜 갑자기 불안불안하던 코인들이 이렇게 달려주는 것일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는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제 오늘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크게 올랐는데 청산은 별로 없습니다. 숏 스퀴즈가 나기는 했는데 뭐 이렇게 크게 막 어마어마하게 난 것도 아니고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으로 숏이 청산돼서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고 살만한 사람들이 사니까 가격이 오르고 있다. 굉장히 좋은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시장에는 하방 압력과 상방 압력이 공존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을 하방으로 잡아 끌어내리는 압력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채굴자들의 수익 실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앞으로 힘든 시간을 지나가야 하니까 지금부터 현금화하면서 단계적으로 준비를 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 물량들이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모든 채굴자들이 코인을 던지는 건 아닙니다. 비트코인을 쓸어 담는 채굴자들도 있어요. 자, 화면에서 보시는 이 핑크 색깔은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채굴자들한테 움직인 비트코인의 양입니다. 그러니까 채굴자들이 안 파는 게 아니고 거래소에서 사가지고 주워 담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비트코인을 쓸어 가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갑니다. 또 채굴자들이 주워 담습니다. 가격이 또 올라가고요. 그런데 채굴자들이 거래소로 보내는 물량, 그게 바로 이 밑에 있는 진한 보라색. 채굴자들이 거래소로 던지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굴자들이 또 쓸어가면 가격은 오르고 채굴자들이 주르르륵 던지니까 가격이 살짝 꺾입니다, 여기서. 그리고 이때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고 거래가 시작된 날입니다. 그레이스케일의 GBTC 물량이 외부로 그냥 막 쏟아져 나가는, 유출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아이고 하고 걱정을 했는데 채굴자들도 덩달아서 그때 함께 던졌습니다. 굉장히 많은 물량을 이때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물량이 GBTC를 통해서 빠져나갈 것 같으니까 미리 선수를 치는 채굴자들 이때 크게 한번 빠졌고,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채굴자들이 던져서 수익 실현을 해갑니다. 그런데 가격이 떨어지니까 주워 담는 채굴자들이 이렇게 있어요. 가격이 다시 올라갑니다. 여기서 또 굉장히 많은 물량이 거래소로 보내졌는데 가격이 잠깐 떨어지는 듯 하더니 잘 방어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비트코인을 주워 담는 채굴자들이 있고 여기 밑에 비트코인을 현금화하는 채굴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채굴자들 그룹이 다른 채굴자들일까요? 아니면 같은 채굴자들인데 이렇게 작업을 치고 있는 걸까요?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 사고. 이건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다른 채굴자들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채굴자들마다 사정이 다릅니다. 대형 채굴자들은 충분히 힘든 시간을 지켜나갈 수 있고 채굴 단가도 더 낮습니다. 하지만 규모가 작은 그런 채굴자들은 상대적으로 채굴 비용이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 채굴기를 10개 가지고 있는 회사나 100개 가지고 있는 회사나 직원은 뭐 거의 한 두세 명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클수록 더 유리하다. 화면에서 보시는 이 차트는 비트코인의 채굴 단가를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그런데 지금이 아니고 반감기 후 예상되는 가격, 비트코인 한 개를 채굴할 때 드는 비용인데, 자,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대형 채굴 회사들만 모아놓은 겁니다. 클린스파크, 비트팜, 마라톤, 그리고 라이엇 블록체인, 이런 큰 회사들. 규모가 큰 회사들의 기준인데 대략 최저가 26,900달러. 그리고 쭉 가면서 높아지는데 마라톤 가장 큰 규모입니다. 43,370달러. 그러면서 쭉 5만 5천, 6만 5천까지 평균을 내보면 37,856달러. 물론 규모가 작은 회사들은 여기 이 수치보다도 더 높을 수 있겠죠. 6만 달러대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럼 뭐 그런 작은 회사들까지 싹 다 합쳐서 평균을 내면
대략 뭐 한 4만 달러 정도 대가 되지 않을까. 많이 채굴자들이 팔고 힘들어서 막 현금화하고 집어 던지면 가격이 계속 떨어질까요?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해시레이트가 떨어지면 자동적으로 난이도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채굴자들이 영업을 중단하면 난이도가 내려가서 어느 정도는 맞춰질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 만약에 이런 정도보다도 훨씬 더 휙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뭐 다들 좀 더 여유 있게 채굴 유지할 수 있겠죠. 자, 어쨌든 반감기로 진입하면서 이런 채굴자들의 매도 물량은 지속적으로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변동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마치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되고 나서 GBTC 물량, 비트코인 GBTC 물량, 블랙록과 친구들의 물량, 이게 교차하면서 굉장히 많은 변동이 있었죠. 채굴자들의 물량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비교되면서 큰 영향을 끼칠 걸로 보입니다. 자, 이제는 저희 행사 때마다 아낌없는 후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디센트에서 전하는 소식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XRP를 받고 2024XRP 얻을 기회. 2024 새해를 맞아서 디센트가 지문형 지갑을 구매하시는 분들께 이겁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지문형 디센트 지갑. 이걸 구매를 하시면 24XRP를 공짜로 받습니다. 무조건 다 받고, 그리고 2024XRP를 얻을 기회가 있다. 구매하신 다음 이 폼을 작성하시면 되고요. 당첨자 발표는 3월 11일. 구매하실 분은 영상 아래 제 링크를 사용해 주시면 할인도 받고 제 채널 지원도 되고, 그리고 2024개의 XRP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근데 2024 XRP 아이디어 너무 좋죠? 그러면 반감기 때는, 비트코인 반감기 때는 비트코인 반개 걸고 하자 이거. 가자 디센트. 자, 지속적인 채굴자들의 매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건 비트코인을 1000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지갑, 그 지갑의 개수가 이렇게 급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고 채굴자들 사이에서도 지각 변동이 생기고 있습니다. 채굴자들은 전체 네트로 봤을 때는 유입되는 물량보다는 채굴자들이 던지는, 유출되는 물량이 조금은 더 많을 걸로 예상하는 게 현실적인 기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채굴자들만 놓고 보자면 부정적인 게 맞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가격을 지켜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상방 압력도 존재합니다. 바로 블랙록, 피델리티, 그리고 다른 친구들의 비트코인 물량, 유입량.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난 30년 동안 모든 ETF, 5,535개의 ETF 중 첫 한 달 유입량만을 보자 하면 블랙록의 아이비트, 피델리티의 FBTC가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와! 그런데 이건 그레이스케일 GBTC에서 넘어온 물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도 이 정도면 매우 성공적이다. 골드가 이 정도입니다. 골드, GLD. GBTC 물량 빼고 그럼 진짜 네트 순 유입만 계산을 한다면 그러면 이제 이게 쪼그라들긴 할 텐데, 그러면 블랙록 거, 피델리티, 아크, 비트와이즈 이런 거 싹 다 합치면 그래도 한 이 정도 됩니다. 거의 선두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 정도면 초대박이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ETF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시 한번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일회성 이벤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봐왔던 큰 상승, 2023년부터 시작된 어마어마한 상승, 이건 승인에 대한 반영인 것뿐입니다. 선반영이 되었는데 승인에 대한 선반영, 자금 유입에 대한 선반영이 아니다. 자금 유입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자, 어떠한 자금이 앞으로 얼만큼 들어올지 그걸 우리가 어느 정도 가늠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벌써 들어온 자금들이 있죠. 이런 자금은 트레이더들의 자금이다. 그리고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기관들, 돈 싸들고 시작되면 바로 사야지 하고
줄 서서 그냥 순서 표 받아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자금입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묵직한 제대로 된 큰 규모의 자금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피델리티가 올인원 이 ETF 상품에 비트코인을 추가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미국이 아니고 캐나다. 캐나다는 현물 ETF가 벌써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범적으로 먼저 추가를 하는데, 그렇다면 미국에도 곧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올인원 ETF라는 상품은 주식을 40% 그리고 60%의 다른 ETF 상품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분산 투자 상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ETF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3단계가 있는데 보수형, 일반형, 그리고 공격형이 있습니다. 보수적이니까 위험 상품은 안 담아야 될 텐데, 보수적인 상품에 이렇게 1%를 넣겠다. 크립토커런시면 뭐 당연히 비트코인이죠. 피델리티 올인원 컨서베티브 ETF. 컨서베티브, 보수적인, 아주 보수적인, 안전하게 뭐 60%를 그것도 분산해서 여러 종류의 ETF를 담고 있는 그 상품에 비트코인을 자그마치 1%를 담는다. 공격형은 3.1%까지입니다. 피델리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It will be irresponsible to have an exposure to Bitcoin.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게 무책임할 수 있다. 왜냐하면 투자금을 잃어버릴 수 있는 리스크가 너무나 리얼하기 때문에 투자금 다 날릴 수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거 무책임할 수 있다. 그렇지만 but it will be almost as irresponsible to not have any exposure at all.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지 않는 것도 거의 똑같이 무책임하다.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게 무책임할 수 있다. 하지만 아예 투자하지 않는 것도 똑같이 무책임할 수 있다. 굉장히 강한 말이죠. 그럼 뭐 사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알아서 결정하는데 사도 무책임, 안 사도 무책임. 그러면 적정선에서 안전하게 접근을 해라. 1% 너무 이거는 보수적인 접근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동네 유튜버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피델리티가 뭐 블랙록의 레디핑크도 지지 않고 또 고퀄 자산이다, 플라이트 퀄리티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너도 나도 앞다퉈서 비트코인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아크인베스트의 자료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얼만큼의 비중을 갖고 있는 게 가장 최적화된 그런 비중일까? 과거로 돌아가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의 상황에 맞춰서 봤을 때 리스크를 감안해서 비트코인, 골드, 코모디티, 이건 원자재, 채권, 그리고 주식 이렇게 나누어 봤을 때 2015년에는 비트코인에는 0.5%를 담는 게 가장 최적화된 비중이었습니다. 수익률은 제일 높았지만 그래도 리스크가 너무 크잖아요. 여기에 왕창 투자했다가 비트코인 사라져버리면 큰일 나는 거니까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담는 게 가장 현실적이고 최적화된 비중이었다. 금은 제로, 왜냐하면 수익률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원자재도 마찬가지고 이때는 채권에 투자하는 게 가장 좋았습니다. 2015년으로 돌아간다면 이런 비중을 추천할 수 있겠다. 최적화된 비중입니다. 2016년, 17년 이렇게 가면서 비중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비트코인 비중이 차근차근 늘어나죠.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검증을 거치면서 조금 더 안정적인 접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2022년에는 6.2%, 그런데 2023년에는 19.4%까지 올립니다. 그만큼 검증이 되고 수익률이 좋고 리스크 대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비트코인의 리스크가 아직도 크기 때문에 골드보다 낫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따져봤을 때 지금은 골드의 40%가 최적화된 비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채권은 제로입니다. 채권 사서 지금 은행도 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주식에는 30%, 원자재 9.6%. 이게 아크가
분석하고 있는 최적화된 포트폴리오 비중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엄청난 가능성을 간과하고 있는 건 아닐까? 아직까지 보여지는 뭐 한 달 동안 역대 최고,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맛배기. 지나가는 사람이 그냥 시식하고 갔다. 잔칫집에 아직 손님이 온 게 아닙니다. 진짜 손님은 좀 이따 이제 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초대장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자, 진짜 손님은 언제 올까요? 근데 진짜 손님이 누굴까? 지금 맛배기 먹고 시식하고 간 사람들은 해치펀드 아니면 트레이더들, 그런 사람들, 미리 잠깐 맛보고 가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진짜 고객들은 누굴까? 바로 갑부들, 패밀리 오피스라고 그러죠.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부를 우리들처럼 쟁취하기 위해서 뭐 이런 걸 관심을 갖고 보는 게 아니고 자기들 부를 좀 지켜보려고 뭐 한 1%만 어떻게 살짝 보험으로 들어볼까? 이런 사람들, 그런 갑부들이 기다리고 있고, 또 펜션 펀드, 연금, 은퇴 연금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좀 안전하게 돈을 불려야 되는데 채권 샀다가 그냥 망합니다. 큰일 나요. 그러려면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험 상품이 있죠. 보험. 생명보험 같은 거 들면 한 20년 넣다 보면 사망하고 나면 사망 그 보상으로 받는 경우도 있지만 사망 안 했는데도 어마어마한 돈을 받는 경우 있죠. 그게 바로 돈 주면 반은 유사시에 받는 보험금이고 반은 투자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금 혜택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그냥 이걸 누구나 합니다. 누구나 권해요. 보험 에이전트가 와서 자, 어떻게 20년 후에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해서 불어나기를 원하세요? 오케이. 그러면 선심 쓰듯이 이만큼 막 2배, 3배 될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금도 받고, 만약에 혹시 잘못되면. 근데 그거 알고 봤더니 25%는 보험, 생명보험에 넣고 나머지 75%를 투자하는 데 넣는 겁니다. 그런 투자 상품에 이 보험 드는 사람은 잘 몰라요, 이런 거. 그냥 대충 좀 공격적으로 하실래요? 아니면 좀 보수적으로 하실래요? 보수, 그러면 인덱스 펀드, S&P 500 같은 거. 공격적으로 할래요? 그러면은 해외 주식, 뭐 이런 거. 아니면은 반도체라든지 기술주 이런 데 조금 더 많이 하는데, 해외 중국 주식이나 아프리카 요즘 뜨고 있는 나라들 막 그런 개발도상국, 그런 주식을 옛날에는 많이 했는데 그것보다는 당연히 비트코인 ETF가 훨씬 낫겠죠. 그래서 비트코인 ETF를 포함시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보험 상품 이런 데 포함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재정 상담가들이, 재정 관리하는 그런 분들이 트레이닝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 투입이 아직 안 된 상태다. 그 사람들이 제대로 여러분들 급 정도 되려면 한 3달은 미니멈 3달에서 6개월 정도는 트레이닝을 받아야 됩니다. 와서 코인 교실에 와서 공부를 해야지 가서 고객들한테,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하고 있는 이런 얘기를 비슷하게라도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만도 못해요. 재정상담가들이 알아야지 회장님을 만나는데 본인도 모르는데 무슨 가서 회장님한테 아우 회장님 뭐 한 $10,000만 하시죠, 이런 말 못하죠. 그래서 지금 트레이닝을 받고 있다. 트레이닝 끝나려면 그럼 이제 시간이 딱 맞물리죠. 한 5, 6개월 걸린다고 치면 1월부터 5, 6개월이면 뭐 6, 7월 정도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그래도 유의미한 결과물이 보여지지 않을까. 그때부터 시작이다. 그때 피날레가 아니고 그때 시작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쭉쭉 규모가 차근차근 커지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다음에 그냥 으아 하고 우리와 함께 이제 파티의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그 시간을 상상해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축배를 들 그 시간 열망하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